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거나 진실을 덮어버리는 수사가 될 경우 민주당은 특검을 해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등 모든 대응 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첫 질문은 이겁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 의원님. 말씀하세요. 네. 근데 뭐 이 말이 주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여쭤본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 무리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뭐 임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전 이 얘기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싶고 검찰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법 행위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네. 그다음에 입시비리 의혹으로 7차례나 고발당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조사하지 않는지.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당시에 연관성이 있다고 지목된 황교안 대표는 왜 조사하지 않는 건지. 이런 측면에서 검찰은 지금 마치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홍보수석의 저 말은 지금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유죄수건과 관련한 공세 그리고 황우나 경찰청정에 관한 공세를 두고 청와대는 그 단계에서 파악된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네. 기자들이 요청을 해오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사건건 가지를 잡고 흔드니 얼마나 답답하면 저런 말을 했겠습니까? 말씀 중에 사사건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저희는 좋아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어제 문재인 저 청와대는 인도한 거짓말하지 않는다. 네, 사사건건 좋아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하나가 다 거짓말인 게 본인들 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혹 때려다 혹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자들이 취재를 하거나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지목되고 있는 당사자인 송 부시장의 얘기와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의 브리핑 자체가 하나 뭐 사사건건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청와대 거짓말장이들을 잡아내는 자리가 뭐냐면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의 대한민국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민정수석으로 있었는데 무슨 거짓말쟁이를 잡아내고 거짓말이 없었다는 말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이번 것만 아니라도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체크리스트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감찰에서는 안 되는 지자체장을 감찰해놓고서도 사찰 DNA가 없었다라고 과거에 말한 것과도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어떻게 만났는지 누가 먼저 요청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하나 배치가 되고 있는데 네.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짓 정권이 돼버리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의 설명과 그 제보를 했다는 송병기 부시장과 다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딱 그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소개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제보 받았다는데 청와대는 송병기 부시장은 청와대에서 먼저 물어서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SNS도 아니고 전화 통화 중에 알려줬다. 행정관이 그 청와대 행정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 행정관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여론들을 수집하는 쪽입니다. 지금 현재도 있어요. 이제 대치건 사건이 언론에 MBC에서 보도가 계속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와가지고 그 내용을 알려줬고요. 어제 송 부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뭐 내가 먼저 말했는지 뭐 청와대에서 알려달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통일실 모 행정관과 안부 통화를 하던 중 시중에 떠도는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많이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다녔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청와대에서 좀 알았으면 해서 위로 올렸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이 관련돼서 하도 시끄러워서 네. 울산 쪽에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지금 나온 이 사안은 뭐 청와대가 이첩하고 상관없이 울산 지역에선 파다했던 소문이었다. 예, 너무나 많이 네. 알려져서 대부분 그 관계되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2016년에 이미 지역신문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도됐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묻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만났을 때 그거 정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오가던 사안이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통화를 했냐 SNS로 알려줬냐. 네. 자, 죄송합니다. 그래픽은 지금 청와대가 밝힌 그 사건 흐름도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최초 공익 제보인지 무슨 제보자가 송 부시장이다. 이 부분은 일치하는 건데 청와대에선 송 부시장을 초기에 밝히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송 부시장이 나를 밝혀도 된다라고 동의 여부가 불투명했기 네. 때문에. 그런데 송 부시장이다 아니다는 그건 일치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해서 통화였냐 SNS였냐. 네. 지금 이게 쟁점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청와대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다녔는지, 잠깐만요. 또는 이제 부시장이 이것 좀 청와대가 알아주세요 하고 먼저 손을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이 거예요. 부분은 제가 네.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는 파다에서 만나기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통화나 청와대는 SNS 냐. 카톡이나 SNS로 받은 것 같다는 거고, 이분은 네. 전화 통화하다가 이야기한 그건 거예요.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네. 아닙니다. 그 네, 부분은. 그럼 넘어가죠. 네. 예,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먼저 알려달라 이런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울산 그 선거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거 정말이래? 혹은 기자들도 정치 관련된 사람들한테 그거 진짜래? 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뭐 사안이었다. 대단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이거죠. 네. 지금 최민희 의원이 기자 출신이셔서 육하원칙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다 아는 사실인데 뭔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들이 한가해가지고 다 아는 거를 본인들 일도 아닌데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걸 합니까? 분명히 대통령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을 담당해야 되는 민정수석실에서 남들이 다 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관여를 해서는 안 되는 지자체장을, 그것도 선거 날짜 꼭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거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송 부시장이라는 거 일치한다? 청와대가 송 부시장이라는 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언론의 취재나 본인이 밝혀서 밝혀진 거지 청와대는 한 번도 송 부시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정당 관계된 자가 아니다라는 답변까지 아주 미묘하게 말꼬아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관계인입니까? 그랬더니 정당 관계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청와대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뭐 수석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문제가 되니까 이게 뭐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또는 본인 동의가 있어야 된다느니 하는데,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하는 건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법 위반인지에 대한 얘기도 없고요. 본인 동의 못 얻었다 하는데 그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송 부시장한테 물었는데 우리가 청와대 브리핑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이름 밝히는 거 원하지 않느냐라고 한 번이라도 물은 적이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숨겼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담당자를 했다라는 거. 그것도 남들 다 하는 얘기를 바쁜 청와대가 왜 하냐. 그리고 이제 앵커가 질문한 부분 답하겠습니다. SNS냐 전화냐. 네. 저는 전화를 받고 SNS를 보냈을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는 다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요청을 지금 송 부시장에 의하면 청와대가 물어와서 그걸 전화로 답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명수사고 기획수사 아닙니까? 왜 그 얘기를 듣고 말아야지 그거를 SNS로 작성을 하고 그걸 윗분들 보기 좋게 편집까지 합니까? 그러니 하명이니 기획이니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민정수석실이 그걸 그렇게 합니까의 그렇게와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합니까의 그렇게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담당자들을
그렇게라는 게 뭡니까? 담당자와 관련된 보고서나 첩보를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잠깐만요. 자,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이거죠, 민정수석 씨. 아니, 그래서- 업무 밖의 얘기입니다. 아니, 업무 그래서- 분장에 안 들어가 있어요. 저는 김기현 수석이 어저께 대통령 뉴스 친인척이라는 보셨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자, 어저께 네, 뉴스 최 의원님. 보셨죠? 네. 뉴스에 따르면 지금 그 억울한 일을 당한 레미콘 사업자는 이런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여기저기에 다 제보를 합니다. 그 그렇습니다. 대검에도 네. 했고 울산지검에도 했고 경찰청에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디에 했는지 밝혀지겠죠 앞으로.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가 아마 왜 이첩했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 파병해서 받았다고요. 제보 들어온 사실을 이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이거를 자꾸 하명하는 것은 하명에 익숙한 분들이 그런 걸 다 하명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의 광모 의원은 김기설 유서 대필 사건을 위에서 하명받아서 공작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명 수사를 해본 분들이 정상적인 이첩까지 하명으로 자꾸 보시는 게 아닌가 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다음 합니다. 주제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첩과 네. 관련돼서 네. 제가 청와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어떤 첩보도 SNS나 전화로 첩보가 접수되는 적은 없습니다. 공식 무건으로 네. 먼저 제보자들이 오면 그거를 편집을 하지 않고요. 관계 부처에 바로 이 부처로 보내야 된다라고 연결해 주는 게 이첩이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문건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손을 대서 네. 바꾸고 그리고 이첩을 한 다음에도 9번씩이나 불러가지고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일이 언제 영장 치는지 네.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담당관까지 울산 보내가지고 하는 걸 이첩이라고 알겠습니다. 부르지 자, 않습니다. 아닙니다. 자, 진도 좀 이거는 나갈게요. 아니.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김희정 의원님도 인정하시는 것이 제보가 문건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 청와대실은 잠깐만요. 네. 김기영 말 관련된 좀 제보를 말 좀 받아서는 합시다. 안 되는 아니요. 비서관실입니다. 아니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전화가 왔는데 이렇습니다. 어떻습니다. 말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를 네. 최소한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를 받은 사람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니 이쪽으로 넘겨라. 이렇게 한 것뿐입니다. 그 우리 소관 아닌데 그러니까 왜 9번씩이나 보고받고 있어요? 아니 거기서 어디서 그 이후에? 보고받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영장 지금 수색 관련돼서도 보고받은 걸로 아니 나오는데 잠깐만요. 자, 그거 네. 보고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언론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왜냐하면 김기현 전 후보 쪽에서 그러면은 그 기자회견을 보고받은 하고 게 정당하다고 왜 보세요? 이렇게 끼어드십니까? 아니 저는 자, 드러난 사실까지도 의원님, 자꾸 부인을 의원님, 하시니까 너무 그게 잘못 자, 너무 흥분하셨어요. 자, 차분하게 이야기 네. 풀어갈게요.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정보를 그러면 그냥 넘겨주느냐? SE에서 네. 들어왔으면 뭐 간단하게 정리라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왜 정리하느냐? 바로 이첩하려면 관계기관에 우리 때는 바로 넘겼다 이 말씀이신데. 자기 부처가 네. 아니면 자기 수석실에 손을 대면 안 되고 자, 해당 수석실로 바로 가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논란의 진실이 담겨 있을 그때 어떻게 정리했을까? 진짜 그 문서 4쪽짜리라는데 그 문서가 나온 것 같아요. 청와대에 있었을 거고 그걸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확보했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예. 확실히 똑같은 첩보 문건입니까? 첩보 문건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입니다. 4페이지, 4쪽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건은 검찰이 압수해 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지역에서 제기된 네. 의혹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여러 그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돼서 토착 비리가 유착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이 한쪽 정도 되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시장 비서실장의 측근 비리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2페이지 이상. 맨 마지막엔 김기현 시장의 형과 동생과 관련된 비리 내용. 그 내용들이 쭉 그대로 사실관계처럼 기술돼 있는 겁니다. 검찰이 입수한 이 그 첩보 문건 내용을 보면은 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유도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전혀 이런 없습니다.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전혀 그런 법률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요. 경찰이나 검찰에 어떻게 뭘 하라고 한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말한 이 홍익표 의원의 이 문서 4쪽짜리 문서가 또 이렇게 생성됐는데 처음에 이제 비위 첩보가 와서 이것 그대로 경찰로 갔는지는 다른 문제고 일단 이 서류, 이 4장짜리 서류만 가지고 이야기하죠. 홍 의원 말로는 비위 의혹만 정리돼 있지 다른 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홍익표 의원님 이거 왜 원본 공개 안 합니까?
원본을 공개를 네. 하셔야죠. 뭐라고 답을 했는지 제가 뭐 봤더니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네. 문건 내용을 본인이 정리해서 발표하겠답니다. 지금 청와대가 해서는 안 되는 문건을 만들고 첩보를 이관하고 뭐 한 것도 편집하고 한 걸로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 문제가 된 문건도 본인이 어떻게 입수했는지 얘기를 하지 않고 네. 본인이 유리한 것만 또 편집해서 또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역시 홍 의원의 발표도 의혹만 더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건의 존재 자체를 확인시켜줬다는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건의 내용이 뭡니까? 김기현 시장 본인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실 업무예요, 그게?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것도 그 해당 민정수석실에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인데 김기현 시장 주변과 관련된 문건을 해당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하고 넘겼다? 명백하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했다라는 게 이 홍익표 의원의 문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저게 홍익표 의원의 문건이 아닙니다. 아니 홍익표 의원님이 저것은, 입수한 문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뭐 어쩌고 하는데 홍익표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도 아닙니다. 문건을 입수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저 문건은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익표 의원이 얘기하는 정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거기 사람 이름이 들어있다거나 최소한으로 가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한 것 같고 저는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검찰에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그 첩보 문건 그대로 검찰이 가지고 있다. 그거 공개하라. 네. 그거 공개하면 이 사안이 끝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익표 의원이 이걸 입수했으면 최소한의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걸 빼고 공개해 주시길 바라고. 네, 그뭐 두 분 의견이 똑같네요. 네, 똑같이 검찰도 네. 가지고 있는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이제 황운하 청장 손으로 온 마지막 문서일 네, 거예요. 사실 네. 그것만 좀 확인해도 네. 이 논란의 상당 부분이 풀릴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여당이 많이 억울했나 봅니다. 이 검찰이 자꾸 이렇게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고 검찰 공정수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또 회의를 하려고 하면서 대검 차장이랑 경찰청 차장 당사자들 불러서 좀 수사 좀 잘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었나 봐요. 오후 2시에. 네. 그건 뭐 무산됐죠? 네, 무산됐다기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정말 안 나왔습니다. 네. 이 회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 회의가 네. 저 기사를 보고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다 지금 굉장히 화면이 오늘 화면입니까? 핫한 상태. 네, 오늘 화면이랍니다. 네. 핫한 상태예요. 서른 의원이 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네. 그래서 나오기 힘들겠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밝히고 싶은 게 진실이기 때문에 네. 그 진실을 당사자들이 직접 나와서 공개적으로 네.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본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어디선가 피의 사실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뭔지 모를. 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사실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게 검찰 발로 보이는 기사인데 검찰은 흘린 적이 없다가 반복되고 있는 당 거예요. 대변인이 입장을 밝히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굳이 검찰을 불러서 저렇게.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금 피의 사실이 그 민주당이 밝힐 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유재수 사건도 그렇고 황운하 경찰청장 건도 그렇고 피의 사실이 언론에 막 돌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 반대의 선분들은 각자 안 나올 이유가 많았을 것이다. 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 지금 회의에 대해서 여당은 여쭤봤는데. 네. 아니 최빈희 의원님이 당 안에 계셨으면 이거 회의 안 될 줄 알았다고 하면 소집 아예 처음부터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수사 개입을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부른 황운하 경찰청장 당시 울산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휴대폰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로까지 해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하고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하고 경찰 관계자를 같이 불러놓고 얘기를 시키겠다?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서 수사 최종 그 머리는 지금 민주당이 하시겠다라고 협박하시는 겁니까?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죽했으면 검찰하고 경찰도
오해를 살 수 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고 출석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사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지금 필요한 거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 국민들 관심이 많았던 김학이나 장제원 수사 때는 검찰이 수사를 좀 철저히 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관심을 보이시면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라든지 유재수 비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청와대 당사자들이 가렸는지 이렇게 권력형 게이트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철저히 수사하라. 그리고 수사방해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진짜 생각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김학의 사건이나 장자연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봐주기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고요. 김학의 건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 성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다. 그럼 누가 공소시효를 질질 끌면서 공소시효 없게 만들었나? 그게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오히려 야당에서 나서서 네. 검찰을 질책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한 것이 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검찰이 이번에 황운하 청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 아십니까? 그게 사망한 A 감찰관, 그 분의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쓴 거예요. 왜 거기에 알겠습니다. 황운하 청장이 등장하고 피의자로 등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검찰이 굉장히 무리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지금 이 관계된 당사자들을 불러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이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 의해서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은 뒤로 하지 않고 앞으로 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 법이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나라 법이 아니라 정치적인 절차를 민주당은 밟은 여기까지만 것입니다. 그 다음 압수수색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그 영장은 청구는 검찰이 하지만 발부는 법원이 했습니다. 그 말씀도 잘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황운하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 불러다가 해당 경찰하고 아니에요. 검찰 안겨놓고 민주당이 하는 거 왜 알아서 경찰은 경찰이 할 일하고 검찰은 검찰이 해줄 수 있도록 저 죄송한데요. 중립성을 보장해주지 못합니까? 그리고 의원님 죄송한데요. 피의자라는 말은 검찰이 쓴 겁니다. 법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게 검찰이 아닙니다. 그 압수수색을 받아들였다라는 그게 거예요. 아니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거지 법원에서 황운하 청장이 피의자라는 걸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법원은 대개 그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되면 허가하냐 안 하냐만 따지지 거기에다 대고 황운하 피의자다 아니다를 따지진 않는다. 이건 교정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문제가 있으면 그 압수수색 자체가 발부되질 않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셨는데 지금 이제 선거 개입에 근거로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이 2018년 3월 26일 날 김기현 전 후보가 후보되는 날 왜 압색했냐거든요. 지금 똑같은 논리로 그 압색 영장을 경찰이 발부합니까? 그거는 울산지검이 법원에 요청해서 3월 26일 날 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경찰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이것은 울산지검이 선거 개입한 거죠. 법원이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죠. 그 이거 수사를 아니죠. 검찰이 먼저 시작을 네. 했습니까? 아니, 청와대 검찰이 먼저 하명을 받아서 아닙니다. 청와대 의원님. 하명을 받아서 시작한 아닙니다. 수사라는 거에 문제가 의원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건이 소리인데 김기현이 어떻게 됐습니까? 김기현이 문제가 없는 걸로 밝혀져서 이 선거가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찰이 봐준 겁니다. 그래서 특검은 검찰 특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검찰 특검 추미애 필요 없이 저는 민주당에게 법무장관 내정자 국정조사를 이야기 했으면 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못 싶습니다. 들었어요. 죄송해요. 네, 국정조사를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여당에서는 그것도 해요. 네. 국정조사도 여당에서는 하고. 검찰이 이렇게 나올 거면 특검 도입해서 네. 검찰까지 한번 이 문제를 김기현 네. 울산시장 건과 관련해서 검찰까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네, 거고. 고래고기 검사까지 해서. 네. 네, 저는 네. 만약에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 검찰을 못 국정조사까지 믿겠으면 하죠. 네. 자기 손으로 직접 하면 되죠. 국정조사하면 되지 네, 네, 않습니까? 국정조사도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잠깐 볼까요?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마지막 날입니다. 원내대표 임기를 오늘까지 원내회의를 했더라고요. 추다르크가 온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네. 다음 주라도 이제 공수처 법안이 아마 표결 처리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선거법 다음 순서대로. 시간 있으면 제가 그 질문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다르크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은 뭐가 남은 거죠? 물론 이제 당연히 법무부에서. 장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겠지만 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네, 우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이 조국 전 장관 때 마련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검찰지검장급 자리가 한 4-5자리 비어 있습니다. 네. 인사하셔야 되죠. 6자리가 비어 예, 6자리인가요? 네. 인사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 비리가 굉장히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검사 비리가 제대로 이게 검사들도 검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안 하고 그리고 대검에서도 잘 안 해서 이게 감찰권을 실질적으로 발휘해서 검사 사회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법에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지금 인사권, 감찰권, 그리고 검찰총장 지휘권, 이걸 검찰총장 지휘권을 확실히 활용해서 지금 나와 있는 개혁 과제들,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등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셔야 하는 거죠. 저는 여성 의원 중에서 지역구에서 이렇게 5선까지 하신 의원님이 없으세요. 당대표까지 거치시고 네. 참 무게감이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이 내정된 거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 하면 국민의 바람에 맞게 뭘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 바람에 따라서 하시겠다라고 한 일성을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일성을 말씀하셨어요. 선출직 치고는 참 국민들을 바라보기보다 임명권자 먼저 바라보고 있어서 참 이 5선이나 하신 분의 일성 치고는 조금 색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일성을 하시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게 검찰 수사 방해는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0년간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냈던 대표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권력 구조 개편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근데 국정원이나 국회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법안 제출이 있었는데 실제 본인이 20년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는 법안 활동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네. 법무부 장관 되고 보니까 하필이면 이 시기에 검찰 개혁이라는 말로 혹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당사자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추미애 의원님께서 민주당 대표를 하셨던 시절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받았더라고요. 비위가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저거 제가 해명해야 되겠습니다. 당대표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당대표가 밖에서 사람을 받거나 할 때는 이러이러한 사람 오기로 했습니다라고 다 이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위가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연락받고 금융위원회에서 백원우가 전화까지 했었는데 뭐 거기에 그런 대해서는 사람이 뭐- 어떻게 네. 청와대 잠깐만요. 전문위원 올 때 당대표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거고 그러니까- 또 하나 김기현 관련된 사건 이 박범계 제발 의원님이 좀 사회자 얘기 좀 지역별로 들으세요. 왜 적폐위원회 만들자라고 하고 비밀 최고회의 있었고 그때 김기현 관련된 문건을 이미 청와대가 할 때 당도 같이 준비했다라는 기획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의를 주재했던 당대표도 역시 추미애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니, 왜 내정자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네. 지금 가짜 뉴스 막 던지면 안 됩니다. 뭐가 가짜 뉴스인지 말씀해 주세요. 예, 우선은 네. 그 회의를 추미애 당대표가 주재했다. 그거 가짜 뉴스. 언론도 그렇게 안 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추미애 대표는 아니 그 빠졌습니까? 사실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 그게 그걸 왜 사실이 아닙니까? 잠깐만요. 참석했던 분이 아, 좀 내가 회의 좀- 보고했다고 토론 얘기를 좀 했는데 합시다. 아니 남의 말에 네. 근거 없이 가짜 뉴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기획팀 회의가 있었고 그 기획팀 회의를 추 대표가 최고위원 주재했다고 얘기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최고위원회라고 얘기 못 하셨어요. 최고위원 회의에서 지금 이런 본인이 논의가 무슨 말을 있었다고 하는지도 말씀을 몰라요. 드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저는 추미애 대표가 짧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걸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뜻을 잘 안다는 말은 왜 나왔냐면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느냐.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한 답을 메시지가 있건 없건 뜻을 잘 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 이 말씀을 한 거고 저는 지금 이 국면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반인권적
탈탈탈 터는 수사, 그것도 선택적으로 털어요.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정파는 털지 않아요. 검찰개혁을 하려는 쪽은 정말 알겠습니다. 이게 인디안 네. 기후제식으로 시간이 수사합니다.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직권남용적 수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네.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전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님이 하나 네. 더 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당사자 업적 중에 하나가 드루킹 저기 사건이 밝혀진 게 추미애 네. 대표 덕분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해결하는 알겠습니다. 법무부 자, 장관 됐으면 무슨 좋겠어요. 말인지 제가 한-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한 시청자들이. 4개, 5개 정도 질문을 드렸는데 시간 30분을 다 쓴 것 같습니다. 이거 귀책 사유가 김희정 의원한테 있습니다. 남의 말에 자. 대해서 함부로 가짜 뉴스니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가짜 뉴스네요. 패널에게 정정하려고 의원님,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예. 국민들이 보고 계시니까요. 네. 하나만요. 일부 언론에서 이제 추장관 만약에 이제 임명이 됐을 경우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내년 2월쯤에 검찰 인사인데 총장이야 이제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권 갖고 있죠. 총장이야 이제 검찰총장이야 임기가 정해져 있고 주변에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의 측근들을 잘라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사 요인이 발생한 곳 있잖아요. 6개 지검장. 그 자리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이고요. 계속 네. 비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사 수요가 발생한 곳 중심으로 지혜롭게 인사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사람이 바뀐다라고 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게 그런 검찰 수사를 원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 눈에 띄는 인사를 하면 오히려 더 역풍맞지 않을까 그런 것도 감안한 인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딱 하나만요. 짧게 월요일이 9일입니다. 화요일이면 정기국회 끝나고요. 네, 임시국회 12일 날 바로 연장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나오신 의원님들은 좀 2, 3일 미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라고 하는데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게 9일 날 반드시 본회의가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좀 우선- 기다려 볼까요? 아니요. 아니면 저는 우선 예산안은 네. 가능한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안과 부수법안. 예산안은 9일 날 올린다고 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네. 자유한국당이 그 나오신 분들이 보니까 일부는 타협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원내대표가 될 우리는 경우에는 다르다.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어떤 분이 겁니다. 되는지에 따라. 예. 네. 원내 지도부가 공석인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 공석인 상태에서 국회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 지도부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루 차인데 네. 함께 협의해서 나간다라면 새 지도부하고의 여야 파트너십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나치게 과열된 면이 있는데 나가시면서 저희 작가분들하고 이렇게 유자차 한잔 하시면서 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